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은 편두통, 우리가 일반적인 두통과는 조금 다른 질환이죠. 이 편두통을 심하게 앓는 분들은 사실 수중에서 곤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편두통을 앓는 분들이 다이빙 교육을 받는 문제나 또 다이빙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다이브웹.co.kr, 다이브웹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. 거기에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하고 있는 그 다이빙 의학 그 질의응답, 거기를 오늘 열어보니까 2020년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1573개의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. 그 중에 제가 제목과 내용을 같이 해서 편두통을 검색한 19개나 나와 있습니다. 즉 다이버 분들에게도 절대로 이게 드문 질환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또한 다이버들이 그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의료 진술서를 받죠.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의료 진술서는 제가 아마 그 재번역본을 조금 교정했던 게 2014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나는 재발성 편두통 혹은 그 편두통에 해당되는 약물을 먹고 라는 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즉 편두통을 앓는 사람은 그 어떤 정도나 그 내용을 들고 의사에게 가서 내가 다이빙 교육을 받아도 되겠느냐 하는 허락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떤 분이 그 체크를 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러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수중에서 갑자기 이 병이 오면서 수면을 향하여 막 솟구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본인이 편두통을 앓고 있는데 내가 다이빙 해도 되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. 어쨌든 다이빙 하는 강사나 다이빙 교육을 하는 강사나 그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적어도 이 병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서로 답변하고 의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질환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래서 그 편두통과 다이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선 두통과 편두통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. 그리고는 편두통이 오는 원인 증상,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과 두통을 앓는 분들이 다이빙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통은 영어로 헤드에이크라고 합니다. 즉 두가 아프다는 거죠. 거기에 비해서 편두통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편측 두통, 유니라테럴 헤드에이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.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완전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 통증과 그다음에 그 통증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머리를 움켜잡으면서 아이고 두야 이렇게 하는 두통은 실제로 그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에 오는 통증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이 머리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헷갈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픕니다. 거기에 비해서 편두통이라는 것은 그 이름처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측에서 옵니다. 양측 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마이그레인은요.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일적성입니다. 제가 다이빙과 두통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유튜브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한번 시간 나시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편두통
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두통의 통증은 근육의 통증이 아니라 혈관의 통증입니다. 그렇다면 이 혈관에 어떤 식의 통증 약이 생기나 하면 혈관이 늘어납니다.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 자이언트 셀, 거대세포 동맥염이라고 하는 이 동맥에 오는 일종의 감염이 척두골에 올 때 저희들이 편두통을 느끼는 거죠. 특정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어떤 냄새를 맡고 시작하는 수도 있고, 술 먹다가 잘 옵니다. 술 끊으십시오.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편두통은 흔히 스트레스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찬물에 들어갈 때 편두통이 시작되는 분도 있습니다. 이 증상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걸 보면요, 우리가 극심한 편측 두통 혹은 통증 이외에도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부의 감각 이상을 일으킵니다. 문제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이빙을 하다가 오는 감압병 증상과 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다이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. 이 외에도 실제 이제 편두통을 앓는 분들은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십니다. 통증 자체도 처음에 약간 이렇게 띵한 정도의 통증이 나중에는 굉장히 극심하게 아프고요. 사람들이 광선이나 소음, 그 다음에 냄새 이런 데 예민해집니다. 토하고 구역질 나고 위장장애가 오는가 하면 간혹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. 입맛이 뚝 떨어지고요. 몸이 왠지 덥다고 느끼거나 혹은 춥다고 느끼기도 하더라고요. 피부가 창백해지고 사람이 엄청 피로해지면서 현기증까지 같이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편두통은 이 통증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환자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병입니다. 치료를 하는데 직접 앓고 있는 분들은 이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약 처방을 받겠죠. 그러나 이게 어떤 본인이 어떤 원인을 내가 야기했을 때 이 통증이 시작된 그 원인을 기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. 특히 어떤 냄새,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다가 이런 경우라면 기피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. 그런데 기왕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을 먹습니다. 첫째, 지금 내가 통증이 시작될 때 이때는 치료약이죠. 그래서 주로 진통제 이런 약을 먹는데 이게 편두통이라고 한다면 이 카페인과 에르고타민이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카페르고트라는 약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의과대학다니고 저희들이 수련받을 때만 해도 이 약을 처방을 해서 환자가 좋아지면 편두통이다, 이거 먹어도 안 좋아지면 편두통 아니다, 이 정도까지 약이 나와 있었습니다.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증이 시작될 때만 먹는 게 아니고 예방적으로도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이 평소에 혈압약, 항우울제,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전간제라고 그 간질에 해당되는 그런 약도 먹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약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진찰받고 처방받고 할 때 다 설명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문제가 이 편두통에 먹는 많은 약들이 심지어는 진통제 같은 것도 그렇죠. 이게 장기간 먹게 되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편두통 환자는 다이빙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? 다이빙해도 될까?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경증이라면 잠시 아프고 지나갈 수 있을, 혹은 약을 먹으면 조절이 되는 그 정도의 편두통이라면 다이빙해도 관계없습니다.
많이 좀 심하게 불편한 경우, 이 경우도 내가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면 괜찮습니다. 근데 매우 심한 중증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기 곤란할 정도, 뭐 시도 때도 없이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이 편두통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무슨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복통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, 이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더더구나 초보 때는 이러면 막 급상승을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요. 만약에 저희들이 감압 다이빙을 한다고 치면, 내가 지금 감압 옵션에 걸려 있습니다. 근데 이 편두통 때문에 내가 뭐 그만둬야 된다 이러면 올라가서 감압병 걸리는 거죠.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아주 심한 편두통 환자는 어쩌면 다이빙을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. 이것이 결론입니다. 오늘은 편두통과 다이빙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. 이 두통과 편두통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, 편두통이 오는 원인, 그 다음에 편두통의 증상, 이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주 가벼운 통증에서부터 사람을 아무짝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증상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먹는 약도 있습니다. 내가 특별히 어떤 원인이 있을 때, 어떤 일을 할 때 편두통이 오는 분이라면 그 원인으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통증이 시작될 때,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먹는 약이나 또 예방약도 있으니까 그 예방약의 도움을 받는 분이라면 그 약을 먹어야겠습니다. 다이빙은 경증일 때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주 중증일 때는 약 먹고 통제를 하실 수 있으면 다이빙 하실 수도 있지만, 아주 극도로 심해서 정말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라면 다이빙을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. 그게 현재까지의 잠수의학계에서 내린 결론입니다.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